자동차 관세가 15%로 결정이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잖아요.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과연 이 15% 관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AI가 지금 AI한테 물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. 아주 먼 거리는 아닐 겁니다. 그런대로 이제 뭐 비슷하게는 된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어림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현대 기아차가 국내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요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31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00대를 만들면은 이제 한 32대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적은 비중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15%는 상당한 어떤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딱 미국으로 수출할 양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지는 않겠지. 미국에 수출하는 게 잘 팔리면은 국내에서 만든 물량이 이제 더 많이 갈 거고, 또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이제 내수가 또 굉장히 좋을 때는 국내 판매를 또 늘리고 그렇게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32대는 앞으로 15% 관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15% 올라야지만 현재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관세 15%를 상쇄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차가 비싸지니까 이 소득의 가격 탄력성이 발생하잖아요. 비싸면 안 사잖아. 그러면 매출이 5.7% 감소한다고 이제 AI가 답을 했는데, 이건 실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. 더 감소할 거예요. 제가 볼 때. 왜 그러냐면, 이 현대차가 이제 뭐 독점 제품이고 단일 제품이고 다른 경쟁사가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은 경쟁사가 있잖아요. 경쟁사가. 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가격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차를 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매출은 5.7%는 이 최하고요.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. 전혀 안 팔릴 수도 있죠. 100% 감소할 수도 있죠. 차량 가격이 올라가니까. 뭐 동일한 것 같으면 누가 비싼 걸 사겠냐는 거지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의 매출 순위를 보면 토요타가 1등이고 그 다음 포드, GM, 혼다, 닛산 해서 현대 기아차가 6등, 7등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,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낮잖아요. 낮다는 얘기는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니까, 거기다가 가격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완전히 안 산다는 거지. 그럼 매출이 급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어쨌든 가격을 안 올리기로 했대요. 미국의 차량 가격을.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 가격을 안 올린다.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죠, 그죠? 똑같지만 현대차는 이 15%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우선에는 출혈을 감소하면서 가격 경쟁력은 일단 가지겠다.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제 경쟁사들의 차가 훨씬 더 지금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모델의 이 가격까지 올라가면 판매량이 급감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어서 차량은 이 브랜드 가치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. 저 차는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번 서버리면 안 본다는 거지. 다음에도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구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가격을 못 올린다는 얘기죠. 결국 이 15%의 이 출혈을 이제 상쇄를 해야 되는데,
차량 한 대 판매 시에 순이익률이 한 5%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5,000달러 차량을 판매하면 대충 그 미국에서 중형차 가격 정도 되겠습니다. 1250달러가 순이익이에요. 우리나라로 하면 한 170만원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 회사 특성상 이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차가 안 팔려도 기본적으로 설비 운영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매출이 지금 5.7% 감소했다 그러는데 이 1% 감소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4%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니다. 그러면 한 25% 정도가 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. 그래서 영업이익 한 20% 넘는 감소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예,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잘못하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.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는.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차를 미국 수출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100대 중에 32대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이 32대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. 이 32대는 미국에서 만든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량이 한 30%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. 국내 업체에서. 근데 부품은 대부분 지금 국내 부품사들의 부품을 쓰거든요. 그동안에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죠. 그래서 이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부품사 매출은 그것보다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. 36% 이상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사 피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부품사는 또 많잖아요.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독점적인 부품사들은 매출 감소가 좀 그래도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품사들은 잘못하면 도산할 수도 있어요. 급감해 버린다는 급감. 36%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. 이거는 이제 평균 그렇다는 얘기고요. 또 매출 감소 시 직원은 사실 15% 정도가 감축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. 근데 실제 지금 직원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. 노동조합 때문에.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15%를. 생산은 줄였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지.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야. 감소폭이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죠.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매출 1% 감소 시 영업이익 4% 감소는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어요. 직원 수 감축 이런 부분은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줄 수가 없거든. 이 고정적인 값이잖아요. 직원 해고 불가능하니까.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민감도가 아주 높아요. 이거는 차량은 그 판매 매출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1%만 이렇게 줄어들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. 어마어마한 거죠.